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완전 반해버린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이자 문학가가 쓴 책이니만큼 문장이 아름답고 이 울림이 큽니다. 한 문장 읽고 되새기게 되고 한 문장 읽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 보기 드문 책인데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입니다. 아무래도 저자인 파스칼 브루키네르부터 소개드리는 게 좋을 듯한데요. 표지에 나온 로맨틱한 모습의 이분, 르노도상과 메디치상, 몽테뉴상 같은 유수한 문학상을 석권했고 파리 정치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재직한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국대급 지성입니다. 48년생이에요. 올해 75인데 어떠세요? 그렇게 보이나요? 소설부터 철학서, 저널리즘까지 두루 섭렵한 청년 감성을 가진 어르신 문인, 과연 나이듦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책은 포기, 자리, 루틴, 시간, 욕망, 사랑, 기회, 한계, 죽음, 영원이라는 이 10가지 주제를 화두로 삼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40 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떠올려 봤음직한 키워드들인데요. 정말 문장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들과는 다르게 인상적인 문장을 직접 읽어드려서 최대한 이 책의 결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머지 인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세대인 시니어가 대거 등장하고 오래 사는 게 이미 절대 규범이 돼버린 문명은 노쇠하거나 기력을 상실하거나 의존을 더욱더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날 노년은 이제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대다수의 미래다. 생이 짧으면 치열하게 살 이유가 생기죠. 작가는 인생을 짧게 느끼는 시대가 왔다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그저 이 살 날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과 맺는 관계가 달라지는 걸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삶이란 질문을 잘 던져놓고 그 답을 무한정 미루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자리.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 주변에 청년 같은 중장년 정말 많죠? 정년을 마쳤다 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작가는 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이 동양적인 관점과 생 안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서양적인 관점을 비교합니다. 동양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 서양에서는 동일한 시간 동안 여러 번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진짜 삶은 없다. 단지 아직도 탐색할 수 있고 흥미로워 보이는 길들이 있을 뿐이다.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혹시 별일 없이 사는 삶을 지루하거나 시시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작가는 어떤 사건이 잿빛의 일상 속에서 확 떠오르려면 100세의 시간,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사는 이 중립의 지속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밤 잠들고 아침이면 깨어나는 일상이야말로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의 환상이다. 시시한 것의 찬란함, 50, 60, 70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세, 30세, 40세 때와 똑같다. 삶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달고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 매섭게 군다. 어느 나이에나 삶은 열의와 피로의 싸움이다. 시간, 당장 죽을 듯이 영원히 죽지 않을 듯이. 아프리카 말리의 만딩고족인 반바라족한테는 나이 든 이들이 다시 7살이 되는 의식이 있다고 하죠. 노인이 청춘에게 부러워하는 건 활력, 아름다움, 위험을 무릅쓰는 패기, 인지적 유연성만이 아니다. 매일 아침 생생하게 새로 태어나는 삶의 자세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오르막길처럼 가야 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년의 욕구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작가는 여전히 인생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나이 듦을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절벽으로 보기보다는 천천히 완만하게 끝을 향해 가는 이 비탈길로 보라고 권하죠. 그렇죠. 여전히 열정적으로 작업 중인 이 90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98에 신간을 낸 에드가 모랭, 99세로 죽을 때까지 작업한 미술가 루이스 부르주아를 떠올려 보면 노년도 썩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사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 흐려지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너는 죽지 않아 라는 뜻이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레셀은 사랑은 타자의 존재를 기뻐하고 나 또한 살아있음으로써 상대에게 매일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작가는 이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무릅써야 될 위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안에서 확인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과의 화해가 아니라 자기 역량과의 화해. 원하는 것을 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전능환상이다. 그보다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반응해야 된다. 사랑하고 일하면서 말이다. 성공한 삶은 언제나 다시 태어남의 상태에 있다.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고서 사자에서에 따르면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하죠.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1번 죽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다시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경력과 명성이 다한 후에 죽는 건 비참하다. 그래서 어떤 노배우들은 무대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버틴다. 바로 그 각오가 그들을 먹여 살린다. 그 각오가 그들을 초월한다. 영원, 불멸의 필멸자들. 괴테는 오래 산다는 건 많은 일을 먼저 보내는 거라고 했죠.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건 찰나의 영원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 창조하는 동안 우리는 불멸이다. 생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는 걸 받아들일 만큼, 다음 세대에게 희열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생을 사랑해야만 한다. 작가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2가지 지혜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지만 이 불가피한 것에 동의하는 지혜와 가능한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지혜. 어쩌면 무의식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을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충만했고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감사하다. 이 아름다운 책을 사인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